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하게 싱글맘이 된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이혼 가정 많다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결혼 전에도 후에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이유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 9년 차로 7살인 딸과 5살 된 아들 남매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자 가장이었던 남편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 건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결혼 9년 차였지만 남부럽지 않은 금슬로 대화도 부부관계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자고 어디 가? 아유, 날이 좀 덥네. 나는 거실에서 잘게. 창문 열면 되지. 뭘 거실까지 가? 당신은 새벽에 찬 공기 싫다며. 오늘은 거실에서 잘게. 그날은 회식하고 온 날이라 술 때문에 몸에 열이 올라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자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자다가 은근히 남편 배에 손을 올리거나 남편 쪽으로 돌아누우면 남편은 잠든 척 제게 등을 돌리고요. 못해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요구하던 부부관계도 한 달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뿌리던 향수도 좀 뿌려보고 잠옷도 바꿔보고 별쇼를 다 했는데도 애써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당신 여자 생겼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여자 생긴 사람처럼 굴어? 당신 요즘 나랑 대화도 잘 안 하고 나 쳐다보지도 않고 밤이면 딱 붙어 자던 사람이 사이에 애 하나 있는 것 마냥 거리 두고 자는데 그럼 안 이상해? 난 또 뭐라고? 아유, 여름이잖아. 그리고 뭐 부부라고 맨날 붙어 자야 해? 우리도 곧 있으면 결혼 10년인데 그럴 때도 됐지. 그럴 때가 됐다니? 부부 사이에 그럴 때가 어딨어? 피곤해. 몸이 정 같지도 않고 잠은 좀 편하게 자고 싶어. 처음엔 피곤하단 소리에 몸이 정말 안 좋아져서 그런가 싶어 좋다는 거 다 사서 먹였어요. 장어, 녹용, 홍삼, 남자한테 좋다는 각종 영양제 같은 거요. 줄 때는 또 넙죽 잘 받아먹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없으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꼭 저만 안달난 것 같고 저한테 관심 없는 사람을 짝사랑하며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이 다 빠져 그 뒤로는 요구하지도 않고 따로 자건 말건 신경 안 썼죠. 친구 중에 신혼 3년도 못 채우고 리스 부부가 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마냥 남 얘긴 줄만 알았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는 남동생이나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 같다고 할 때마다 이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답이 있을까 싶어 친구들 모임에서 슬며시 그 이야기를 꺼냈죠. 야, 그래도 다솔아빠는 올해도 갔다. 나도 2년 전부터는 땡이야. 그냥 이렇게 가족 되는 거지 뭐. 전엔 서운하더니 이젠 은근히 다시 건드리면 좀 열받더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소리 절로 나온다니까. 그래도 부부가 부부관계도 없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경제협력체도 아니고 애들 부모로서만 사는 거 좀 재미없잖아. 혜원아,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란다. 현실을 받아들여. 이 순진한 아가씨야. 근데 갑자기 다솔아빠가 그렇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애정이 식어버릴 수가 있나?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야?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말이 있지. 밥 잘 먹던 개가 갑자기 주는 밥 안 먹으면 누군가 밥을 주고 있다. 바람이라도 핀다는 소리야? 야, 설마 다솔아빠가 그럴라고. 혜원이 너도 은근히 그거 신경 쓰여서 우리한테 얘기 꺼낸 거 아니야? 찝찝하면 뒤라도 한번 파봐. 나 잘하는 탐정이 있는데
번호 줘? 탐정? 그런 것도 있어? 흥신소지 뭐. 요즘엔 다 탐정이라고 하더라. 예전에 예진 아빠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 자국 묻혀와서 알아본 적이 있거든. 자긴 곧 죽어도 아니라더니 토킹바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있더라. 어머, 그래서? 그걸 그냥 넘어간 거야? 죽어도 토킹만 했다길래 한 번만 더 걸리면 입 꿰매버리겠다고 하고 말았지 뭐. 부부란 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사라지는 거더라. 그러니까 혜원이 너도 알아보고 이혼할 맘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해. 남자들 바람 그냥 한두 번 내리고 마는 소나기 같은 거래.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결국 조강지처한테 돌아오잖아. 친구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과 이야기할수록 제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던 그땐 그게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호우였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의문은 풀리지 않고 불안은 커지니 저도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에 불쑥 전화하는 그런 거요. 하지만 제 선에선 아무리 캐봐도 건덕지 하나 나올 게 없더라고요. 애들 핑계로 영상통화도 해봤는데 불시에해도 곁에는 늘 회사 동료나 절친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시기적으로 그 절친을 만나면서 부부관계도 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해 전 동남아 어디에서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절친을 연막으로 쓰고 뒤에서 같이 여자를 만나나 싶었습니다. 그 절친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결혼식 때도 오고 저도 몇 번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일에 동조하거나 권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참 이미지가 좋고 오히려 보기 드물게 참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늦었네? 태성 씨 만나고 온 거야? 한 잔만 했어. 참, 뭘 그렇게 자주 봐? 태성 씨는 여자친구도 없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한 건 그렇다 쳐도 만나는 여자는 있을 거 아니야. 관심 없다잖아. 20대 청춘 다 바친 여자친구한테 배신 당한 뒤로는 여자라면 치가 떨린대. 그러니 사업으로 성공했지. 그렇다고 당신까지 미혼인 것처럼 같이 놀러 다니는 건 좀 그렇지. 9시다, 9시. 자정 넘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당신 요즘 너무 바가지 아니야? 9시건 12시건 가정 있는 사람이 너무 밖에서만 재미 찾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애들도 아빠만 기다리는데. 주말에 놀아주면 되지.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토요일에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안 그래도 태성이 그 자식 애들 한번 보고 싶다던데. 그러니까 남편의 사생활은 약이 오를 만큼 깨끗했습니다. 괜히 저만 바깥일하는 남편 목 빠지게 기다리는 할 일 없는 여편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주말에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된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5, 6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변한 것 하나도 없이 30대처럼 여전하더라고요. 어머, 태성 씨 아니에요? 네? 재수씨. 오랜만이에요. 온 김에 인사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다솔 아빠가 먼저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어요. 어머, 그런데 어쩜 태성 씨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남자가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더운 나라 있다 온 거 아니에요? 기미도 하나도 없고 부러워 죽겠네. 제가 여자 복은 없어도 부모님 덕에 피부 하나는 타고났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내세워 피부 관리실 사업이나 해볼 걸 그랬어요. 능청스러운 것도 여전하시네. 오늘은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모처럼 자유시간이라. 네, 애들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놀다 오세요. 앞으로도 종종 그런 시간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태성 씨랑 논다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애들까지 맡기면 영영 집에 안 들어올까 싶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봬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친구가 제 남편의 둘도 없는 절친인 줄만 알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비밀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모르고요. 제가 처음으로 두 사람을 의심한 건 그날 그 절친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다솔이 다율이 태성이 삼촌이랑 재밌게 놀았어? 응, 태성이 삼촌 힘 짱 세. 나 이렇게 해서 놀이기구 태워줬어. 그랬어? 다율이 정말 재밌게 놀았나 보네. 다솔이는? 그냥 재미없었어. 왜? 그냥 나랑 다율이랑은 잠깐 놀아주고 아빠랑 삼촌만 같이 놀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키즈카페 간 거 아니었어? 키즈카페는 갔는데 우리랑은 잠깐만 같이 놀아주고 둘이서 얘기만 했어. 다율이는 거기서 유치원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았는데 나는 친구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어서 심심했어. 모처럼 애들이랑 함께 시간 보내겠다고 해놓고선 또 둘이 놀았나 싶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내내 애들이랑 붙어가지고 놀아줘? 다솔이는 여자애고 하니까 놀아주기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그럼 앞으로는 다솔이는 당신이 데리고 나가. 내가 다율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은 그럼 다율이랑만 놀아주겠다는 거야? 당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 다솔이 금방 클 텐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빠 안 찾는다더라. 사춘기에 아빠 싫다고 문 쾅쾅 닫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신경 좀 써. 하지만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하니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자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만나 술 마시는 것도 모자라 애들 키즈카페까지 데려가 놓고 둘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거예요. 남편이 수다를 좋아하는 타입도 아닌지라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 중 자기 성 정체성을 숨기고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제 머리를 스스로 쥐어 박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혼잣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어도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가 분명히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잡생각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듯 남편을 떠보기도 한 거예요. 또 태성 씨야? 요즘엔 회사 사람도 아니고 맨날 태성 씨만 만나고 오는 것 같네. 아직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놈이 그 자식 혼자잖아. 저녁만 좀 같이 먹자는데 뿌리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난 결혼도 했는데 왜 혼자 밥 먹어? 그러고 보면 참 수상해. 둘이 연애해?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연애는 무슨? 더위 먹었어? 남자들끼리 하도 붙어 다니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붙어 다니면 다 연애하냐? 징그럽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남편은 불쾌하다는 듯 대꾸하며 들어가 버렸어요. 반응 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괜히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속만 태우던 어느 날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애들 엄마들이랑 만나 카페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그 카페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단발머리에 늘씬하고 키가 큰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진 시기라 마주보고 서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바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솔 엄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먹은 게 얹혔는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이만 들어가.
가는 길에 약국도 좀 들르고 나이가 들어 그런지 그렇게 책기가 있으면 종일 컨디션이 너무 별로더라. 때마침 남편과 그 여자가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그 둘은 그 음료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앞세워 나와 몰래 그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한 웃음을 띠며 좋아하는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던 저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적 없는 모르는 여자인 건 분명한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 순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 그 차를 가로막고 서서 누구냐고 따져 물을까 머리채부터 잡아야 하나 하면서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차는 카페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렸고 저는 바보같이 남의 차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달려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놀라서 온몸이 굳어 제 몸 같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오는 저녁까지 무슨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아이들 유치원 차량을 픽업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집에 데려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와 인사를 했고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오는 걸 보면서 결국 이야기를 꺼냈죠.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회사에서? 그냥 뭐 그랬지.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새삼스럽게. 회사 간 건 맞아? 뭐? 아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회사 갔냐니.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딨어.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나 당신 봤어. 웬 여자랑 다정이 들어와서 커피 사서 나가는 거.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냐는 듯이 무심히 쳐다보던 남편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남편 반응은 심증에 더 힘을 실어주었고 기대했던 마음은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깊은 한숨과 함께 그냥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결국 내 남편도 다른 남편들이랑 똑같구나.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내 남편은 아닐 줄 알았는데 싶은 실망감이에요.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 되더라고요. 에이, 다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괜한 말에서 오해 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회사 간 건 맞는데 지인 연락이 와서 급하게 반차 내고 잠깐 나갔다가 오후에 다시 복귀했었어. 무슨 지인? 당신한테 그런 여자 지인이 어딨어? 그게 아이,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줄곧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모처럼 근처에 왔다고 해서 보게 된 거고, 뭐 오늘 아니면 볼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본 것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당신 남고에 공대까지 나와서 결혼식 때 여자인 지인은 한 명도 안 왔었잖아. 그런데 내가 아는 당신 지인이 어딨어? 태성이 여동생이야. 뭐 내는 뉴질랜드에 살다가 이번에 들어왔다고 해서 본 거고. 태성 씨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아, 여동생 하나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간. 저는 그제야 그 여자가 낯이 익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절친이었던 고등학교 동창과 닮았던 거예요. 여자의 정체를 알자 눈물은 쏙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분위기가 잊히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떤 남자가 친구의 여동생을 그렇게 보나요? 저도 오빠가 있지만 오빠 친구와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데요.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던데? 자주 보지도 못한 사이인데 그렇게 친하다고? 태성이 그 자식이 전화할 때마다 영상통화 걸어 인사시켰으니까 그렇지. 대학 때도 한국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밥도 사고 그래서 그냥 여동생 같은 애야. 당신이 볼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그래서 한 거짓말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못 믿겠으면 태성이한테 연락할까? 기다려봐. 그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절친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동생 번호는 알지도 못한다며 친구에게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면서요. 태성아, 지금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거든.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너도 아는 사람이잖아. 와이프가 우연히 그걸 봤나 봐. 누구냐고 캐묻는데 너가 누군지 좀 알려줘. 재수씨, 그거 제 여동생이에요. 뉴질랜드에 유학 갔다가 거기 눌러 산 애물단지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모처럼 준교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나 보더라고요. 괜한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태성씨.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거봐, 내가 맞다고 했지. 아무튼 내가 오해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오해하지 마. 내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다고. 그건 그래요, 재수씨. 준규 은근히 범생이라 그런 짓 잘 못하잖아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굴며 대화하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놓인 건 사실입니다. 대화 중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짤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 잘 맞는 걸 보면서 더는 의심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 안심할 수 있었죠. 그날 남편은 미안했는지 저를 안아주었고 오랜만에 부부관계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미처 배려하지 못한 행동으로 오해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의 문제는 한철의 소나기처럼 잠깐 왔다 그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 함께 아울렛에 간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데다가 아들이 부쩍 커서 애들 가을옷이나 좀 보려고 간 거였어요. 구경하다가 딸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가 있어서 딸의 몸에 얼추 대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나도 이거. 다유라, 이건 누나들이 입는 거야. 봐봐, 밑에가 구멍이 한 개지? 구멍이 한 개 있는 옷은 치마잖아. 다유리 옷은 밑에 구멍이 2개 있는 바지고. 나도 이거. 갑자기 딸 사주려고 보고 있던 원피스를 자기도 사달라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정을 부리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며 다시 한번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다유라, 이건 여자들이 입는 옷이야. 여자. 엄마랑 누나처럼 여자들만. 다유리는 여자야,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다유리는 남자친구들이 입는 바지를 입는 거야. 이건 누나들 거고. 저기로 가보자. 다유리 입고 싶은 옷 있나 보게. 그런데 마치 장난감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애처럼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보고 있다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것 같아 서둘러 데리고 나왔죠. 결국 원피스는 안 사준다고 거리에서 떠나가도록 우는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간신히 우는 애를 달래고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유치원에서도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잘 놀고 다른 문제로 때를 쓴 적도 없다고 하기에 너무 의아했죠. 유치원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오는 저를 보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전화를 해. 이상하잖아.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는데 뭐든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원피스 입고 싶다고 한 게 뭐라고, 굳이? 당신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집이 있던 애면 모를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치마 입고 싶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다솔이가 입는 거 보고 자기도 입고 싶다고 생각했나 보지. 아직 어리잖아. 그럼 누나 하는 거 보고 따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자, 남자 그런 거 굳이 구분할 필요 있어?
입고 싶으면 원피스 입혀주면 그만인데. 아유, 그거 입힌다고 고추 안 떨어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사회 통념상 남자애가 원피스 입고 다니는 걸 누가 이해하냐고. 나는 우리 애들 그냥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괜히 안 봐도 될 눈치 보고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애 키우는 사람이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안 좋아. 당신 그러다 행여 다율이가 여자 옷 좋아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애들은 열린 마음으로 키워야지. 부모도 아이도 마음에 병 안 드는 거야. 끔찍한 소리 좀 하지 마. 다른 애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애들은 안 돼. 당신이 그런 소리 하니까 더 걱정되잖아. 제가 꽉 막힌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남들이야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굳이 비난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식 이야기가 되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답게 살았으면 해요. 그래야 튀지 않고 쓸데없이 이목을 끄는 일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 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딸아이가 입는 여자애들 옷을 입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앉혀놓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하는 아이라 몇 번 반복하니 고집 부리는 일도 사라졌죠. 그 밖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혹시나 여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나 싶었지만 옷 외에는 영락없이 남자아이들처럼 놀았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시는 분 통해 개인적인 상담도 해봤어요. 아, 다율 어머니께서 가슴이 철렁하셨겠어요. 그 나이 때에 더러 그런 모습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율이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위로 누나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켜보세요.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자연히 학습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 후로는 문제된 적이 없고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고집이 생긴 게 남편 때문이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거예요. 다율이만 데리고 간다고? 다솔이는? 남자들끼리 뭉치는 여행이야. 태성이도 같이 가기로 했고, 뭐 스파월드 갈 건데, 다솔이랑 당신은 물놀이 안 좋아하잖아. 지난 여름에 휴가가 짧아서 다율이랑 수영장도 제대로 못 갔고, 뭐 태성이가 마침 스파월드 이용권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갔다 오자고 했어. 아, 그래? 그럼 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줘. 아무리 실내여도 겨울이잖아. 유치원 애들 보니까 그러다가 감기 달고 오는 애들 많더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다솔이랑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셔. 가뜩이나 물놀이 좋아하는 아들은 그 소식에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딸도 내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물놀이라 조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가고 싶다는 슬라임 카페에 같이 가주기로 했고 그렇게 성별대로 나뉘어 주말을 보내게 된 거였죠. 저는 딸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딸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동안 첫째라는 이유로 너무 애어른 취급한 게 아닐까 미안해질 만큼이요. 딸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했고 다음에도 아빠랑 다율이 없이 둘만 오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고 온 날 저녁도 먹지 않고 초저녁에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저 에너자이저가 벌써 나가떨어져? 다율이 체력이 보통 체력이 아니긴 하더라. 아유, 나도 태성이도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그래도 재밌게 놀다 와서 다행이네. 태성 씨는 바로 간 거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지. 다율이 때문에 고생 많았을 텐데. 그 자식도 피곤하지. 지금쯤 도착해서 씻지도 않고 나가 떨어졌을걸?
그동안 종종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고맙기도 해서 나중에 따로 인사라도 해야겠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록놀이를 하는 아들 옆에서 빨래를 개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제 브래지어를 집어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거. 아니야, 엄마 거지. 이건 여자들이 입는 거야, 다유라. 아니야, 나도 입을 수 있어. 나도 입을 거야. 한참 괜찮다 싶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르지만 기본적인 성교육은 제대로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서점에서 우리 몸에 관한 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앉혀놓고 남자와 여자의 몸은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쳤어요. 봐봐, 다유라. 여자랑 남자의 가슴은 크기도 모양도 다른 거야. 엄마는 가슴이 커서 브래지어라는 주머니 같은 속옷을 입어야 해. 하지만 아빠랑 다유리는 가슴이 납작해서 이런 속옷은 입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니야. 남자도 이렇게 가슴이 돼. 뭐? 아니야. 다유리는 어른이 돼도 엄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되는 거야. 아니야. 삼촌도 이렇게 됐어. 뭐? 삼촌이라니? 태성이 삼촌도 이런 거 입어. 저는 아들이 하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들이 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뭘 보여줬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 했어요. 착각했다고 보기엔 너무 상황이 구체적이라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신 태성이랑 다유리랑 같이 있을 때 말이야. 대체 무슨 장난을 쳤길래 다유리가 태성씨가 브래지어 입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말 그대로. 아까 빨래 개우는데 다유리가 갑자기 내 속옷을 보면서 자기도 입겠다잖아. 그래서 그런 건 여자들이나 입는 거지 남자들은 입는 거 아니다. 내가 책까지 사다가 가르쳤는데 그런 소리래. 태성이 삼촌은 그런 거 입더라고. 애가 하는 소리를 뭐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 그냥 당신 집 비웠을 때 장난 몇 번 쳤나 보지. 뭐? 그것도 이상하지. 태성씨가 설마 내 속옷으로 애한테 장난을 쳤단 말이야? 아니, 그냥 유튜브에서 봤나 보지. 왜 있잖아. 만화 캐릭터 중에서도 가끔 남자 캐릭터가 여자 속옷 입으면서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 만화 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태성이 삼촌이 입었다고 했다니까. 아무리 어리다고 내일 6살 된 애가 그것도 구분 못하겠어? 난 몰라. 다유리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 피곤해. 씻어야겠다. 남편은 갑자기 대화를 피하며 욕실로 가버렸어요. 아무래도 찝찝하고 이상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진짜 태성이 삼촌이 제 속옷과 똑같은 옷을 입었느냐고요. 애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탁 가리는 겁니다. 다유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대답하지 않겠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건 아들이 하지 않던 행동이었고 저는 그 행동 뒤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하게 된 거예요. 미경아, 부탁할 게 있어서 너 전에 말했던 그 탐정 말이야. 나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겠다? 일단 좀 알려줘봐. 자초지종은 나중에 얘기해줄게. 일단 알려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괜히 나 원망은 하지 마라. 마음 단단히 먹고. 저는 친구에게 전달받은 탐정에게 연락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남자가 있거든. 그 남자에 대해서도요. 조사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탐정은 고작 3일 만에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사모님, 더는 조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사모님이 원하시는 정보는 이미 얻은 것 같아서요. 제가 원하는 정보요? 김태성 씨에 대한 정보는 다 얻었습니다. 저야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네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사진이요. 그 김태성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탐정이 보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동남아에서부터 사업을 했다던 절친은 한국에서도 자기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말로는 바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언제 한번 가보자 말만 했었고요. 그런데 탐정이 보내준 사업체는 네온사인 간판이 있는 바더라고요. 술집인가요? 바를 운영한다고 하긴 하던데. 그게요, 그냥 일반 술집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바예요. 일반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예? 트랜스젠더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그 바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 남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바라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자 탐정은 사진 하나를 더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팔짱을 끼며 다정히 웃으며 나오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몇 달 전 카페에서 봤던 그 단발머리 여자였어요. 뉴질랜드에서 산다던 절친의 여동생이요. 평소에는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한 번씩 그렇게 여성 옷차림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남편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여자가 아니 여자로 보이는 이 사람이 김태성 씨라는 건가요? 예, 김태성 씨 맞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자 맞아요. 이름도 김태성이 아니라 김하린이고요. 김하린 씨,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거든요. 네? 뭐라고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숨이 턱하고 막혀 먹은 것도 없이 살에 들려 기침만 쏟게 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탐정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그 절친은 태국에서 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였어요. 동남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도 거짓이었고 태국에서 수술을 마친 후 그곳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자기 사업체를 차린 것이었죠. 탐정 말로는 평소에는 남자처럼 하고 다니다가 출근할 때는 옷차림을 바꾸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성전환자이긴 하지만 키가 있어 그런지 옷을 남자처럼 입으면 또 영락없이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처럼 수술로 만든 라인을 드러내 보이면 또 여자처럼도 보인다고요. 남편 절친에 대한 정체가 충격이긴 했지만 중요한 건 남편과의 그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저희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난 게 혹시... 사실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갔다거나 밀폐된 공간을 함께 간 정황을 포착하진 못했어요. 바 특성상 그 안에 비밀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잠입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들어가진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만 수상하다 싶으면 들여보내주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원하시면 비용 추가하시고 두 사람 결정적인 증거 찾을 때까지 계속할게요. 아니에요. 일단은 중단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이미 여자처럼 입은 절친과 남편이 다정한 연인처럼 걷는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거든요. 어찌나 생각지도 못한 충격인지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듣고도 믿기지 않았고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제야 아들의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서 아들에게는 뭔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일단 남편에게 제가 알게 됐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생각보다 태연하게 행동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건 보기 힘들더라고요. 집에서는 세상 다정한 가장처럼 굴면서 밖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된 친구와 연인처럼 어울려 다니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관계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죠. 여보, 어? 내가 뭐가 부족했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뭐가 부족해?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여자로서든 엄마로서든 뭐가 부족했어? 벌써 갱년기야?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는 당신 부족한 사람 아니야. 여자로서든 엄마로서든 당신이랑 결혼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정말? 정말로 나랑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후회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그 문제를 제 탓으로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딴 생각이 든 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남편은 저와 결혼해 후회한 적 없을 만큼 완벽한 여자이자 엄마라고 했죠. 솔직히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친구가 운영하는 트랜스젠더 바를 갔습니다. 동네에 사는 아이 친구 엄마한테 사정해 애들을 맡겨놓고요.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발이 땅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하다 결국 주차된 차 뒤에 숨은 제 꼴이 너무 처량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탐정 말로는 어차피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봐서 뭐하나 이미 볼 건 탐정이 보낸 자료로 다 확인했는데 싶어 무거운 다리를 일으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마침 지하로 난 그 트랜스젠더 바에서 남편이 나온 겁니다. 탐정이 보낸 사진처럼 팔짱을 끼며 다정한 모습으로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죠. 직접 두 눈으로 보니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남자를 좋아했던 건지, 근데 또 여자가 됐다고 하니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다 양보해서 여자가 됐다고 쳐도 고등학교 친구였던 남자랑 바람이 나다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일이었죠. 결국 저는 며칠 뒤 다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넘겨준 정보로 출근 시간에 맞춰 간 거였어요. 일부러 입구 근처에 서서 기다렸는데 아무렇지 않게 오던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걸음을 멈췄다가 모른 채 하기로 작정한 듯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죠. 태성 씨!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 알고 온 거예요. 들을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남편의 절친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 말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나와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이상한 형태로 마주 앉게 되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 성 정체성을 의심을 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 사람은 체념이라도 한 듯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보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커피잔을 쥔 제 손끝만 바라보면서요. 남편의 친구로 만났을 땐 영락없이 남자 목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남자라고 의심할 수도 없을 만큼 여자 목소리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남고였고 여자애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만 보면 설레고 자꾸 가슴이 뛰어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자랑 연애도 해봤는데 확실히 아니었어요, 그쪽은. 고민도 하고
부모님이랑 싸워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부모님이 원하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5년 전에 수술한 거예요. 제가 수술할 거란 사실은 준규한테만 알렸었어요. 준규는 제가 아는 사람 통틀어 제 결정을 가장 존중해준 사람이었거든요. 매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 듣자고 온 건 아니에요. 사람을 썼거든요. 두 사람 관계가 의심돼서. 준규는 저를 편견 없이 대해준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혜원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준규 가정 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 마음 알아주고 제 비밀을 다 알면서도 온전히 저로서 대해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신뢰가 가진 않아요. 아는데도 왔어요. 태성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안심이 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닌데도. 누가 믿겠어요. 두 사람 영락없이 연인이던데. 정말로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에, 수술 후에 호기심에 잠깐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뭐라고요? 그것뿐이에요. 정말로 저는 준규가 혜원 씨랑 예쁜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하고 바랬어요. 그냥 우리는 친구로. 내가 태성 씨를 어떻게 남편 친구로 받아들여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동성 친구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고 또 자존심도 상해요. 지금 성전환 수술한 남편 친구한테 무슨 감정을 갖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서 답답하고요. 혜원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에 대해 알게 된 그 심정,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어떤 심경으로 왔을지 잘 알아요. 근데요, 혜원 씨,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부탁 좀 할게요. 저한테는 정말 준규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예요. 저한테서 친구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빼앗길 두려움에 빠진 사람처럼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궁금한 건 많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구를 빼앗아가지 말아달라는 그 말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남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여자가 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허용해도 되는 거였을까요? 그 사람을 만난 이상 남편도 알게 되었을 거란 생각에 남편을 만나 솔직하게 물었어요. 들었지? 태성 씨한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소파에 걸터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만난 그 사람과 똑같은 반응이었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저인데 그 두 사람은 본인들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굴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이 유일한 친구라고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야 해? 여보, 그게... 뭐, 여동생? 뉴질랜드에서 살아? 여보,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사실 당신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 나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친구. 비록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나한테 태성이는 그냥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둘이 똑같은 얘기 안 해. 마음이 맞은 거야? 이미 말을 맞춘 거야? 여보! 당신 눈으로 한번 봐봐. 저는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펴진 사진 속에는 세상에 단 둘밖에 없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남편과 그 사람의 얼굴이 있었죠. 친구? 당신 눈에는 그게 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처럼 보여? 당신 그 눈빛, 표정, 내가 몰라? 나 당신 와이프야. 당신이랑 2년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연애 초기에 날 어떤 눈으로 봤는지
나랑 함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더 찢어지게 했어요. 아니었으면 했는데 그게 맞다고 확인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다가와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래면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서 몸을 비틀어 빼며 노려보았죠. 정말로 아니야. 그냥 태성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태성이를 편견으로 대할까봐 그래서 비밀로 한 것뿐이야. 태성이도 부탁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올까봐 나한테는 태성이가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일 뿐인데 당신이 괜히 태성이 멀리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할까봐. 그거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걸 이해해. 나도 알아. 알아, 혜원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고 이런 상황 오기 전에 그런 문제를 만들면 안 됐던 거야. 연락 끊어.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몰랐던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 어려운 일 아니잖아. 혜원아, 친구라니까. 태성이한테 친구 나 하나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 관계를 끊자고 해. 걔 그렇게 살면서 정말 힘들었었어.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힘들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야. 제발 좀 이해해줘. 원하는 대로 여자가 된 거잖아. 그럼 알아서 잘 살겠지. 태성 씨 꿈이 여자로 사는 삶이지. 당신이야? 왜 지금 날 설득하려고 들어? 내가 지금 태성 씨를 이해해야 하는 거야? 태성 씨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거지. 지금 누구 보고 이해하라는 건데? 자각하지 못한 분노가 순식간에 들끓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을 목이라도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당신 다율이 치마 차고 여자 속옷 찾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려서 그렇다고? 남자 옷 여자 옷 구분해 키울 필요 없다고? 태성 씨 때문에 그랬어? 그게 당신 생각이야? 그래서 당신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틀린 말도 아니잖아. 사회적 통념이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이를 줄이면 결국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이해하는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 다율이는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갖게 하려고. 끝까지 태성 씨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태성 씨 만난 그 순간부터 오로지 태성 씨 친구로만 살기 시작한 거야. 보통 아빠라면 아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차렸겠지. 그냥 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는 당신이랑 태성 씨만 알겠지만. 혜원아. 선택해. 혜원아. 태성 씨, 아니, 당신 친구의 유일한 친구로 남을 건지 아니면 내 아이들의 아빠, 내 남편으로 남을 건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런 일로? 이런 일? 증거 없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 생각이네. 끝까지 사람 등신 취급할 생각이야. 태성 씨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라는 그 사람, 그거 당신이지? 그건...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성전환한 친구 곁에 남은 거잖아. 왜? 당신 좋아한다던 동성 친구가 여자 돼서 오니 좋던? 여자랑 연애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 수술 후에 직접 몸도 봤다며. 보고 싶든? 그것도 그냥 친구로서 수술 잘 됐는지 본 거야?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뜸하냐? 손도 잡아주지 않고 왜 자꾸 멀어지냐? 속상해하면서 당신한테 장어 구워 바친 내 꼴이 아주 우스웠겠다.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이미 대답했네. 이미 선택도 끝났고. 당분간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 조정 끝날 때까지 갈 곳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혜원아, 그러지 말고. 만지지 마. 불결해. 간신히 남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돌아서서
안방 화장실로 들어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혼해도 이런 문제로 이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남자였던 여자랑 바람이라니요. 두 사람은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여자라면 다 알 거예요. 두 사람이 잤든 안 잤든 이미 남녀 간의 마음을 다 나누었고 벌어지지 않은 일은 앞으로 벌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아닌 그 친구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두 사람과 함께하면서 문제가 생긴 아들 때문이라도 당장 헤어져야 했죠. 혹시 몰라 아이들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태성이 삼촌이 치마랑 엄마 같은 옷 입었어. 태성이 삼촌은 고추 없었어. 이미 거기에서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아이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게 전부로 아이에게 더 충격이 될 만한 일은 없었지만 어린 만큼 나중에 그 기억마저 다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이 입을 막은 건 아이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만나 또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레고를 사주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해주지 않으면 남편 친구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가정이 깨진 제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 물러섰죠. 그 충격의 상처는 아직 채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심리치료를 하고 다니고 갈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옵니다. 과연 이 상처가 아물기나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부족함 없이 꽉꽉 채우며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상담 치료 때 말고는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죠. 친구들은 제 이혼 소식에 정말로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어림짐작할 뿐이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